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2교시까지 그 여행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으로서 알아봤죠. 그래서 개인적인 거였죠, 이거는. 그래서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를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보면 사회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즉 어떤 환경적인 거죠. 주변 환경, 주변의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냐. 첫째, 가족. 그렇죠. 중고 집단, 사회계층, 그리고 문화와 하위문화, 그리고 판매 촉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족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죠. 사회와 가정에 우리가 사회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가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주죠. 지속적. 이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 영향력 자체의 지속적. 왜냐하면 같이 먹고 자고 한다 보니까 그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중고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집단이라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 가족의 영향력, 형제의 영향력, 부모 형제의 영향력만큼 강력한 것은 없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행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독보적으로서 할 수 있는 주된 영향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 단위로서 여행 상품이 여행이 뭡니까? 여행이 여행 상품을 소비하는 거죠. 결국엔 여행 상품을 소비하는 단위로서 소비 단위로서 행동의 주체가 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물론 가족 여행은 물론 개인 여행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족 여행이 대세죠. 가족 여행이 가니까 소비 단위로서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단위로서 행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가족만큼 그 영향력 파워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게 가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가족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공동체를 갖고 있죠. 공동체죠.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기초단위죠. 우리는 감정을 여기서 배워옵니다. 부모한테. 그다음 어떤 성격을 갖다가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성격을. 제가 성격은 변할 수 없고 성격은 뭐다 그랬습니까? 유전이다 그랬죠. 유전. 성격은 부모한테 받은 유전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릴 적 그 자라면서의 그 경험 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의 영향력 그만큼 큰 거죠. 부모의 영향력과.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개성을 갖다 형성시킨다. 이런 경험이라든가 부모한테 받은 성격이라든가 해서 자기 본인의 성격, 개인의 성격을 갖다가 형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구조의 가장 핵심이죠. 사회구조에 가족이 없다면 사회구조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공유하는 공동체처럼 이 공유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가정이다. 그래서 공유 공동체,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입니다. 소비 단위로서 가족은 소비 단위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행동의 주체로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기와 법적 규제 형태를 규정한다. 그래서 준법, 준법이죠. 준법, 법을 어떤 관습을 그래서 사회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본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배운다. 뭘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영향력이 크죠. 이런 가족은 근데 재미있게 보면 일단 자녀 유무, 결혼 죄송합니다. 결혼을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가족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의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역할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생활 주기가 있다.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생활 주기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속할 겁니다. 미혼기, 그다음 신혼기,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들어서 제2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유아 때와 초등 때의 가정, 중고등학교 때의 가정, 대학생과 성인들의 과정, 노부만 남았을 때 다 출가시키고 과정. 요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행은 어떻게 되냐? 미혼기 때는 주로 이 배낭여행, 자유여행이죠. 자유여행 스타일을 갖다가 여행을 많이 좀 다니는 편이다. 국내든 국외든.
자유여행, 배낭여행 스타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신혼여행이 되게 되면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신혼기는 일단. 그 다음에 국내 자유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다. 요때부터 오히려 돈을 좀 더 아끼는 편이다. 낭비를 갖다가 좀 줄이는 거죠. 오히려 홀로 때, 싱글일 때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세본바로 가면. 다음에 이제 초딩이라든가 유딩이 있을 때 이제 가족 여행을 많이 가요. 중심이 누구죠? 네, 유아 혹은 초딩이죠. 이 자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녀한테 맞는, 자녀한테 어울리는, 자녀한테 적합한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자녀는 저는 이걸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행이 암흑기죠.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고2, 고3 정도 되면 그 집안은 이제 여행은 이제 잠깐 한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 담을 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부만에 이제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 빼고 부부만의 국내 여행을 살짝 모르게 다녀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죠. 성인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행의 패턴이 딱 두 가지로 나눠준다. 부부만에 가는 자유여행과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가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가족 여행을 같이 다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부부만 남은 가정이 되는 거죠. 이제 다 출가시키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노부부만의 자유여행과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일반적으로 제가 해외를 돌아다녀서 보게 되면 크루즈 여행을 타보면 제가 크루즈를 한 대여섯 번 타봤는데 보면 대부분 노부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부부끼리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참 로맨틱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족의 영향력 다음으로 이제 중고 집단입니다. 마찬가지 중고 집단은 가족도 포함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고 집단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 가족은 좀 독특하니까 다른 집단에 비해서 다들 먼저 살펴봤고요. 중고 집단은 뭐냐? 혈연, 지연, 학연, 취미 중심의 소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연으로 모이냐, 지연으로 모이냐, 학연으로 모이냐, 취미 동호회 같은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사고나 태도, 가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뭐다? 중거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거 집단이다. 그래서 이 중고 집단은 소비 주체도 개인을 둘러싼 그 중고 집단 행동 규범, 생활 양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생활 양식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따라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죄를 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많이 요구도 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혈연 집단, 지연 집단, 학연 중심, 이런 취미 중심, 이런 생각으로 같이 시간에 공유하는 폭도 되게 많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비즈니스로 모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유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의 공유폭도 높습니다. 가족 다음으로. 그 소비 주체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폭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Q&A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이 집단에다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중고 집단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줄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 집단은 분류가 세 집단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정도. 1차 중고 집단은 가족이나 동료들이에요. 그 소비자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집단은. 근데 2차 집단은 친목단체, 동호회죠. 그다음에 종교단체. 여기서도 이제 영향력이 적지는 않습니다. 결코 여기도 영향력은 높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영향력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인생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차 중고 집단이고요. 그럼 3차 중고 집단은 뭘까요? 3차 중고 집단은 뭐겠습니까? 1차가 바로 가족이나 동료들이게 되고 2차가 친목단체, 종교단체고 3차는 뭐다? 네, 연예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3차 중고 집단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속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오히려 희망을 하는 기대, 소속을 하고 싶은 1차나 2차는 내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3차는 소속은 안 된 경우도 되게 많다. 희망 집단이다. 기대,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집단인 거죠. 연예인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죠. 그 큰 이유도 어디가 그 소위 얘기해서 연예인 한 명이 신혼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쫙 몰립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중고 집단과 여행 상품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달라요. 여행 상품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거나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그렇겠죠. 저 같은 사람, 여행 전문가인 사람, 지구를 5바퀴 본 사람이 여행을 상담할 때 누구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 혼자 알아서 하겠죠.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없다. 경험이 많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는 이런 그 중고 집단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중고 집단에 신뢰성이 있다. 믿음이 간다. 매력적이고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영향을 되게 크게 미쳐요. 그래서 이 크레딧이 되게 중요합니다. 크레딧,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에 여행 상품 자체가 신분을 상징할 수 있도록 중고 집단의 반응을 고려하는 정도가 크다. 신분을 상징한다. 신분을 상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사회 계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회 계층은 뭐냐면 현대판 신분제도죠. 사회계층, 상층, 상류층, 하류층, 중산층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저기 사회계층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게 되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신분을 상징한다. 중고 집단이 단순한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일수록 중고 집단의 반응을 더 많이 한다. 신경 쓰이는 거죠. 나 이러이러한 신분인데 저런 차를 끌어도 될까?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게 된다. 1차 중고 집단에서 의사결정은 2차, 3차 집단의 영향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 1차 집단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2차, 3차가 야 바꿔 거기는 아니야 막 그렇게도 변경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인하여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가족이죠. 그럼 1차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주도로 결정을 했어요. 제주도로 결정을 했는데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막 딱 태국으로 다시 추천해서 태국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2차 중고 집단의 영향이다. 근데 드라마의 영향으로 뉴칼레도니아로 갔다 연예인들이 신혼여행을 그럼 3차 스타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했으나 2차, 3차가 또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사회계층입니다. 사회계층. 아까 제가 사회계층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분제도라고 했죠. 신분제도를 갖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현대판, 그래서 현대판 신분제도다. 현대판 신분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판 신분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껴있죠. 중상층, 중하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6개 분류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6가지의 분류로.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사회계층은 특징인 게 뭐냐면 아까 중고 집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고 집단은 제가 뭐라 그랬죠? 중심적이 되는 게 그 테마 같은 것들이 뭐였어요? 대부분이 뭐면 뭐다? 중고 집단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개념이죠. 따따따따따. 그러나 사회계층은 뭐다? 가치관입니다. 생활 양식, 관심사,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중고 집단과 좀 비교가 되고 영구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 사람들끼리 더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사회계층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직업은 비슷한 경우인데 재산이나 소득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재산이나 소득이 비슷하다. 그래야지 여가 활동이 비슷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여가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돈이죠. 이 시간과 돈이 있으니까 재산이나 소득이라든가 요게 좀 비슷하고 이제 취향이나 취미, 직업이 좀 비슷하고 직업이 비슷해야 시간대가 같이 여가 시간대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아까 중고 집단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거라면 이 사회계층은 직업이라든가 재산, 소득, 어떤 취향,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같다. 즉 가치관, 생활 양식, 관심사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가 시간을 갖다 저기 보죠. 사회계층이다. 이 사회계층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계층이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이상이나 자기가 따르는 목표치가 있죠. 목적, 최적 사항을 표출하게 형성하는 집단이야. 좀 더 나은 내가 나의 이상이라든가 나의 최적 사항을 표출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집단을 갖다가 사회계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계층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치관이 동일하니까, 여가 활동이 동일하니까. 그건 여행사에서 여행
동기라든가 여행 목적이라든가 여행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중간층이냐 중상층이냐 상상층이냐 상하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도 여행 상품이라도 특급으로 구성을 할지 1급으로 구성을 할지 세미 디럭스 준특급으로 하게 될지 이 층에 맞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사회계층이 갖는 거는 이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세그멘테이션, 마켓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계층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서열화가 있어요. 사회계층 여기 이제 회장님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따다다다다다 서열화 은근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준거 지키는 거죠. 규범이라든가 행동, 태도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회 계층에서 나와야 됩니다. 탈출이 나오셔야 돼요. 구성력이 있고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차원적인 많은 구성 요소들이 형성돼 있어 직업이나 소득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서열화가 돼 있는 경우 첫째가 직업으로서 서열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재산상에 또 서열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동질한 거는 뭐냐 태도, 호기심, 활동, 관심, 행동 양상은 동일하다. 다만 직업이라든가 뭐 변호사, 의사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이 서열화를 좀 가리게 되고 경력이라든가 재산이 좀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서열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도 있지만 동질하게 태도라든가 관심사, 호기심, 행동 양상들은 다 또 동일하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계층과 여행 행동의 굉장히 관련성을 좀 보게 되면 사회계층에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은 다르다. 시간과 돈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기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때문에 휴일의 분포, 휴가 시기 선택, 경제적인 여유가 다르다. 사회계층에 따라서 여행 현상이 지각하는, 인지하는, 생각하는 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유익한 걸로 판단합니다. 중류층은 그러나 하류층은 뭐다? 그렇지 않다. 여행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중류층은 미래 지향적인 경향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의 여행 경험도 가치 부여가 달라요. 결과상은 인지하는 게 다른 거죠. 중류층은 배운다라는 학습의 개념을 좀 많이 집어넣고 있지만 하류층은 그게 아니라 여행 경험, 친목 이런 개념에 좀 더 관련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계층에 따라서 여행 태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상류층은 여행 외식 많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상류층은 모험적인 장소를 선호하고요. 날씨보단 장소를 더 선호합니다. 개인 여행을 또 선호하게 되죠.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개인 여행을 선호하게 되고 여행지의 고유 특징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중하류층 이상서부터는 날씨에 오히려 관심이 더 비가 오면 여행 망치지 않냐 그래서 비 오면 안 가는 그러나 상류층하고는 그게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이제 하류층은 오히려 여행의 기본적인 시설 하드웨어적인 호텔이라든가 이건 당연한 거지만 호텔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서 기본적인 시설적인 요소에 더 치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계층에 따라서 동기도 달라요. 여행 동기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중상류층은 뭐야? 교육과 학습, 문화적 동기가 더 영향을 더 받는다. 중하류층은 뭐예요? 사회적 우월성. 즉 여행 상품도 뭐예요?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소비 행위죠. 소비 행위는 일반적으로 때 자기 소셜 포지션이랄까 사회 위치, 사회적 위치, 나의 사회적 위치를 많이 또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한다면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에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비교적 제가 볼 때 골프 투어가 그거에 가장 많은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골프 투어. 사실 골프 투어 치시는 분들이 골프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계층에 속해서 같이 일하려니까 골프를 칠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것이 좀 있듯이 그런 사회 계층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이 비교적 중하류층에서는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나타내는 듯이 그렇게 좀 사회적 우월성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개념으로 덤빈다라는 거죠.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회 계층이 있는 속한 사람들은 집단 그 계층이 속한 데서 결정하는 그 가치 좋아하는 원하는 가치에 더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한 사회 계층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 내가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형성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 동일한 규범을 같은 형태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환경적 요인에서 문화입니다. 문화는 잠시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